안녕하세요. 요즘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빠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애기 보면서 틈틈이 짬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브랜드 구매 대행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부업 개념으로 해서 월 30만 원만 벌어보자. 그게 또 커져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커지다가 지금은 월 매출 5천이 나는 본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시간 지나면 사업처럼 키워갈 수도 있는 부업. 혹시 지금 그런 부업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진짜 해본 사람 입장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는데 부업으로 수익 내고 싶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 처음부터 따라하기 1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브랜드 구매 대행 바로 알기부터 사업자 등록, 아토 가입, 스마트 스토어 가입, 통신 판매업 신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유통과 구매 대행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통은 상품 소싱, 구매 등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상품을 소싱해서 이 상품을 팔겠다 라고 했으면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구매한 상품을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고객이 구매를 하면 판매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은 상품을 먼저 소싱하고 등록을 합니다.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이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때 해외 소싱처에서 내가 소싱을 해 두었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게 배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선판매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은 재고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반면 구매 대행은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일단 먼저 소싱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등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팔리는지 어느 정도 팔리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팡에서 물통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키의 슬림 원터치 텀블러, 보냉 텀블러, 빨대, 물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사입을 해서 또는 대량으로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는 쿠팡에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 로켓으로 보내서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판매가 일어나면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게 일반적인 유통의 시스템입니다. 보통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아시는 정보들이 주로 중국 구매 대행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구매 대행 외에도 구매 대행은 뭐 브랜드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뭐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대표적인 구매 대행인 중국 구매 대행과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소싱. 상품 소싱은 중국 구매 대행은 키워드 위주로 제품을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키워드, 중간 키워드, 뭐 대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 중에 뭐 틈새 시장에 있는 키워드를 파고들어서 그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 구매 대행은 내가 관심 있는 상품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뭐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에서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먼저 소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생명주기는 중국 구매 대행은 좀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구매 대행은 지속 가능한 주기가 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 등록은 프로그램을 써서 대량 등록을 하는 중국 구매 대행인 반면에 브랜드 구매 대행은 수동 소량으로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이나 일본 구매 대행도 프로그램을 써서 뭐 반자동으로 등록을 하시는 셀러분도 계시는데 저는 수동으로 소량을 등록해서 내가 아는 제품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제품 또는 내가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 시작을 해서 소량으로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제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 구매 대행은 다소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재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걸 피하려면 좀 뭐 노하우들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구매 대행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은 중국 구매 대행은 보장되지 않은 제품들이 좀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브랜드 구매 대행은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제품들이 오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몇 년을 하면서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CS나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품을 하면은 뭐 이유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한다. 그리고 CS는 품질에 대한 CS보다는 배송이 언제 오냐, 배송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CS가 주로 있기 때문에 CS 면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과 브랜드 구매 대행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브랜드 구매 대행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오시면 키워드 찾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건강 분야 주방용품 들어가서 3개월 기간의 검색량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방용품 인기 검색어 1위가 텀블러예요. 그래서 텀블러를 저는 주제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텀블러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상품 수가 300만 개죠, 무려. 그런데 한 달 검색 수가 15만 4,600회.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경쟁 강도도 너무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탠리라는 브랜드 명을 텀블러에다 붙이니까 상품 수는 9만 4천 개인데 한 달 검색 수는 20만 6천 개죠.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물론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일반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텀블러로 내가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진 않을 테지만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제품명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상품 한 달 검색 수 이렇게 차이가 경쟁 강도가 나쁨에서 아주 좋음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텀블러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물통 역시 200만 개죠. 한 달 검색 수는 더 작은 것 같아요. 물통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쟁 강도는 아주 나쁘죠.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날진이라는 물통의 브랜드를 넣었더니 상품 수는 5,000개, 한 달 검색 수 4,000회, 경쟁 강도 아주 좋음으로 바뀌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구매 대행은 단순하게 이 수치로만 봤을 때도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브랜드명으로 직접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광고를 하지 않고 내가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고객들은 이미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퀄리티가 있는지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 구매 대행의 상세 페이지에서 기능을 소개한다든지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는 브랜드 제품은 본사가 직접 광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게 된다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기본적인 제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파고들고 어떤 작은 브랜드들도 내가 관심을 갖고 깊게 파서 판매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제품은 본사가 직접 광고해주고 우리가 그 광고한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말이 있는데, 브랜드 총판이 한국에 있는데 내가 이거 브랜드를 가져와서 파는 건 불법이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저희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총판 대리점이 진정 상품, 그러니까 정품이죠. 정품 병행 수입, 구매 대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총판 대리점이 저희가 구매 대행으로 브랜드 상품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독점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똑같은 상품을 가져와서 팔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정품을 병행 수입 구매 대행 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라고 이런 판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을 때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품이고 판매 중인 정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면 브랜드 상품도 판매 가능하다. 이게 품질 차이가 없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파는데 중고 제품을 판다, 뭐 가품을 판다, 또는 화장품을 파는데 변질이 된 화장품을 판다, 이런 게 아니라면 파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의 장점을 보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판매가 일어나고 저희가 해외 소싱처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판매 상품을 발굴했으면 지속성을 가지고 판매를 계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재권 등 법적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내가 좋아하고 아는 제품 또는 브랜드를 판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문의가 적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통을 고도화시켜서 내가 국내로 병행 수입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상품을 팔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품을 100개, 200개, 몇 개를 사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제품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크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토어를 가입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바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영상에 담을 건데요. 영상 보고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신청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요. 이 비상주 사무실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이 되는 게 싫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을 하셔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시고 주소를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을 하실 때 주요하게 보실 게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 가까운 공유 오피스랑 계약을 해서 비상주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오면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왔는데 그걸 확인 못하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편물에 대한 좀 관리를 확인하시고 비상주 사무실에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가 확보됐다면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저는 보통 네이버를 이용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누르시고 인증을 하시면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예, 또는 임대차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면 예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고,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통신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호명이랑 이제 개업일자인데, 개업일자는 오늘 일자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소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을 생각하실 때 좀 잘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GPT에서 브랜드 유통을 내가 한다, 그래서 신뢰감, 전문성, 확장성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넣어달라, 찾아달라, 5가지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브랜디움, 마켓야크, 트러스트웍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GPT에서 도움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종 선택인데요. 여기 업종 입력 수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 탭에 해외 직구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도소매업에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여기 해외 직구 대응을 선택을 하시고 제일 아래 내려가시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에 소셜 커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하시면 주부업종 선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부업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을 넣는 이유는 처음에는 저희가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시작을 했어도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뭐 유통업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사업 업종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뭐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허가 사업 여부는 부, 의제 주류 면허 신청은 없음, 현금 영수증 가맹점 여부는 여, 그리고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인데요. 요거는 내가 기존에 일반 사업자가 있다 라고 하면 일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은 처음이다, 이제 이번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간이 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반이랑 간이랑 세금 혜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를 할 때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혜택이 좀 많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좀 혜택 구간이 없이 그냥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 간이과세로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다음 이동 하시면 여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파일 찾기 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뭐 늦게 신청하셨다면 다음 날에는 승인이 날 텐데요. 승인이 되셨다면 다시 증명 등록 신청에 들어가셔서 즉시 발급 증명,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제 발급이 됐으니까 발급 받으신 등록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상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이렇게 하고 사유는 분실로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누르시고 승인이 됐다고 하면 문서 출력을 해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DF 파일에서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에 첨부를 할 땐 JPG 파일로 변환을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PDF to JPG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I love PD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여기 첫 번째로 PDF 파일 선택을 해 주시고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넣으시면 여기 파일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JPG로 변환 누르시면 JPG로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등록 증명 다운 받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 사업 등록 증명원 발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정부24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문서 출력하기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톡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아톡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업자 전화번호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개인 전화번호를 넣으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고객센터에 연락할 경우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 대표님의 개인 번호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직장에서 업무 중에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새벽이나 뭐 심야 시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CS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걸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톡을 가입해서 사업자 전화번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전화가 아닌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으로 CS 문의를 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또 업무를 효율적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텍스트로 하면 만약에 불만 사항이 생기더라도 조금 감정을 누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넘버 서비스라고 해서 앱을 가입을 하면 휴대폰 번호가 이제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300원을 내시면 번호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톡이 좋은 점이 통화 연결음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내 멘트를 정해 놓으면 이제 그 컬러링처럼 전화하신 분이 그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아 여기는 어떻게 되는구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고객센터를 운영하는구나, 또는 뭐 이 스토어는 고객센터를
전화로는 운영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는 아예 이제 전화가 못 오게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가입은 휴대폰 앱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아톡을 검색을 하셔서 여기 회원가입 들어가시고 자동 인증으로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가입 절차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070이라는 이제 번호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객센터 번호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에 통화 설정, 방해금지, 아톡 링, 음성 사서함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좀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자동 결제를 꼭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제하기를 해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동 결제를 해놔야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뭐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자동 결제를 안 했을 때 결제를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070 번호가 내가 고객센터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결제가 안 하고 한 달이 지나면은 이 070 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어에 고객센터로 번호로 지정을 해놨는데 번호가 없어지면 뭐 다시 가입을 해서 설정을 하고 이런 뭐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꼭 자동 결제를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톡 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내용을 입력하면 이제 업무 안내라고 해서 저는 해놨는데, 뭐 저희는 인원 문제로 인해서 또는 뭐 물류가 많아서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네이버 톡톡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고객들이 뭐 불만사항이라든지 뭐 오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받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만족스럽게 표현을 하시다가도 텍스트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낸다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는 절차인데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판매자 센터가 나오죠.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면 네이버 톡톡하고 연동도 바로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동의하고 들어가서 휴대폰 인증하고, 그 다음에 2차 이메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자 클릭을 하세요. 여기서 해외 사업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 거고,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입니다.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 들어가셔서 미리 내 스토어 이름하고 URL이 중복되진 않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에 물어봐서 뭐 설정하시면 되고, URL도 이거는 내 주소니까 이 뒤에 뭐 영어로 어떤 주소를 만들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셔서 들어가시고,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다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용 약관 다 동의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거는 안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고 뭐 선택하실지 마실지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는 아까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간 상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주소, 업태, 업종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일단은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 완료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다음에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된 사항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신고로 일단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구성은 1인 대표, 보통 시작하실 때 1인 대표로 하실 테니까 1인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대표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둘이서 하더라도 그냥 1인 대표를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아니고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하면 이제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스토어 이름 아까 중복 확인한 이름으로 하시고 URL도 입력하신 다음에 소개글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100% 브랜드 제품 판매 스토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까 아톡 번호 가입한 070 번호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 가입 굳이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개인 핸드폰 번호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가장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판매 권한 신청 이거 누르신 다음에 상품 출고지 주소가 있는데요. 상품 출고를 어디서 하느냐를 보는 건데요.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해외 주소에서 출고를 한다고 설정을 해야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포터라는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배송 대행지 뭐 가입이라든지 사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님들도 처음에 배송 대행지를 시작을 하실 때는 하나를 정해서 시작을 하실 텐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거라면 아이포터 배송 대행지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님들이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배송대행지도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나한테 맞는 배송대행지를 선택하셔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아이포터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어드레스 1을 여기 뭐 사업자 주소지에 넣어서 그 다음에 시티, 스테이트, 그 다음에 우편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교환지 주소는 뭐 본인 주소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국내 주소죠. 국내 주소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해외 주소 그대로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산대금 입금 계좌는 본인 입금 계좌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업자 통장을 내가 따로 개설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 명의로 된 계좌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산대금 입금 계좌라고 클릭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담당자, 이제 본인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 이름이랑 이제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사업자 등록증 4번, 사업자 등록증원 4번, 이렇게 아까 JPG로 변경을 하셨으니까 파일 추가하시고 신청 완료를 누르시면, 이것도 아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좀 늦게 신청하셨다면 다음날 영업시간이 되면은 아마 바로 승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로 아마 가입이 완료됐으면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와서 이제 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고객 확인제도 이행하러 가기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 입력을 하면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 동의하고,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그 다음에 상호명, 업태, 업종, 사업장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계좌 정보 넣고, 취급 품목 확인에 뭐 이런 품목 하실 거 아니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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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정보 등록하시면 넘어가셔서 대표자,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뭐 네이버 아이디, 국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4번 누르시면 심사 요청을 하시면 이제 거의 바로 이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스토어 가입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전에는 조금 뭐 복잡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토스 통신판매업 신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토스 통신판매업 신고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여기 통신판매업 신고 한 번에 정리하기라고 해서 토스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가장 아래로 내리면 여기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하기 들어가셔서 전체 동의 하시고 동의하고 시작하기 누르시고, 여기서 또 사업자 번호, 회사 이름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누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또 정보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보내기해서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주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나요? 하면 생활용품, 그리고 게임은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요. 그래서 가장 비싼 가격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냥 대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해외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배송은 2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 정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회사명의 영문 회사명을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에 영문 이름 변환기를 검색하시면 뭐 우체국에서 만든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 누르고 변환 누르시면 영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영어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권이 없으시면 여권 이름을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네이버에 여권 이름 표기를 검색하시면 이제 외교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성함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이제 여권상 영어 이름을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권 만들 때도 이 이름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개인정보 넣으시고 다음 누르시면
여기 피지를 이용하는 목적에서 정상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가는 아니니까 아니에요 라고 해서 다음, 통신 판매업 발화 신고에서 대표자 이름 뭐 다 정보를 넣으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 인증을 또 하시면 되는데 뭐 편하신 거 토스, 카카오, 네이버 중에 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판매 상품은 종합몰이라고 해주시고, 대표자 이메일, 거주지, 주소는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가 발급되어, 신고번호가 발급되어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확인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이제 카톡으로 아마 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납부하는 뭐 납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4만 원, 뭐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 금액이 나오면 그걸 납부를 하시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됐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납부하시고 나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서를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신청 내역에 들어가셔서 신청 내역 확인하시면 문서 출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출력 들어가셔서 PDF 파일로 저장하시고 JPG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다시 접속하시고 아래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정보 변경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발급받으신 번호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정보 변경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브랜드 구매 대행 바로 알기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브랜드 구매 대행 처음부터 따라하기 1강이 끝났는데요.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 하신다면 나중에 대표님들께서도 본인의 노하우와 본인의 소싱처, 본인의 판매 전략이 생기면서 부업이지만 순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음 강의는 상품 소싱 기초, 상품 등록, 배송대행지 가입, 배송대행지 쓰는 법,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강의를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지금 구독 안 하고 지금 그냥 영상만 보고 넘어가시면 2강이나 3강들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건데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받기 설정하시면 제가 강의 올릴 때마다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챌린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혼자 사업하기 좀 망설여진다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카톡방 입장하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